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후원 계좌도 30배나 늘어났습니다. 법적 분쟁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장흥 로하스타운 조성 사업이 1년 만에 재개됩니다. 최근 4개 회사가 700여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빠르면 10월쯤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의원들은 시민과 현장에 답이 있다며 초심을 되새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긴급 점검에 나섭니다. 공병원 화재와 관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중점 관리 대상 등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전국 지자체의 최대 고민, 저출산 문제가 손꼽히는데요. 광양시는 이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나가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세워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었죠. 그 재단이 올해로 3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그만큼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학부모들의 만족이 높고 후원 계좌도 3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양에서 6살 쌍둥이 형제를 키우고 있는 최은주 씨. 최 씨는 지난해 쌍둥이 한 명이 수족구병에 걸렸던 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전염병이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데 맞벌이를 하고 있어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생각난 곳이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었습니다. 일단은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제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흔쾌히 있다고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 제가 한 3시간 정도 애들을 받을 수 있냐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특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최 씨는 지역에 이런 재단이 있어 안심이 됐다고 말합니다. 보육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자는 취지로 설립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지난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뒤 올해로 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보육 정책만 53가지.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갇히는 걸 예방하는 쏙쏙이 띵동카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도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광양형 0세, 1세 아이 전용 어린이집, 장난감 세척, 소독 사업 등 해마다 아이들 6천여 명이 재단을 통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세부터 미취학 아동까지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키우기 양육한 도시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어린이, 초등학생까지는 우리 보육재단에서 돌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떤 그 경우가 나오면 그런 아이들은 우리 보육재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고요. 오롯이 아이들만을 위해 달려온 지난 3년. 재단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후원도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재단을 설립한 첫 해 630개였던 계좌가 현재 19,000여 개로 30배나 늘었습니다. 1인 1계좌거든요. 이제 뭐 조그만 돈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받았던 특혜가 있으니까 저처럼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후원금을. 네. 지난 3년을 어린이가 행복한 보육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앞으로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육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업자 간 법적 분쟁과 사업자 지정 취소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장흥 로하스타운 조성 사업 1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4개 회사가 700여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이르면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세대가 공존하는 미래지향형 친환경 전원도시 장흥 로하스타운. 안양면 기산리와 비동리 일원에 친환경 전원도시 300세대가 조성되는 로하스타운은 지난 2009년부터 도시민 유치를 위해
장흥군이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해오던 39세대 조성 사업이 민간 사업자 간 법적 분쟁과 자금난 등으로 지연돼 오다 지난해 4월 공사가 멈췄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까지 중단된 상태. 그동안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이번 7월 13일자로 새로운 민간 사업자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장흥군이 최근 민간 투자자 4곳과 72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39세대 조성공사가 오는 10월에는 재개될 전망입니다. 금년 10월 달에 39세대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고 도시민 약 700여 명을 유치해가지고 지역사회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흥군은 오는 2021년까지 39세대를 입주시킬 계획이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단독주택 180세대와 공동주택인 타운하우스 120세대 등 300세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도입해 의료와 문화, 체육, 복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전원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3세대가 공존하는 미래지향형 친환경 전원도시 장흥 로하스타운. 1년여 만에 사업이 재개되는 만큼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현창입니다. 순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의원들은 시민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초심을 되새기는 순천시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8만 순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2기구 순천시의회. 8대 순천시의회 원구성은 타 지역 기초의회와 비교해 원만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의장에는 삼선 의원인 허유인 의원이, 부의장에는 박계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이영란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유영갑 의원, 문화경제위원회는 남종옥 의원, 도시건설위원회는 김미연 의원이 각각 자리에 앉았습니다. 코로나19 전국 속 의회 책임감은 막중합니다. 천만 관광도시 반열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관광객은 찾아보기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고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위축세가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허유인 순천시 의장은 이럴 때일수록 시민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과 시민에게 답이 있다는 의정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그러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기가 시작되자 순천시의회 전체 의원은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14일 당초 순천시의회 의사 일정은 순천시 업무 보고를 받기로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사흘 내내 쏟아진 비로 지역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업무 보고를 연기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영란 운영위원장은 민생 관련한 현안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후반기 의정을 꾸려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우리 순천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건가, 또 우리 시민들이 와닿는 그 정책을 어떻게 저희들이 그거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진 채 개원한 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회와 시 정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지역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최근 고흥에서 발생한 병원 화재와 관련해
특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 의료시설 가운데 화재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중점 관리 대상 46곳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오는 2022년 8월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할 의료시설 110곳 등 모두 156곳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유치원의 법정 수업 일수가 144일로 조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진행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유치원 수업 일수 감축 근거를 마련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유치원 수업 일수 감축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학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치원 법정 수업 일수는 180일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10분의 1이 줄어든 162일로 변경됐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144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해남군이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올해 7월부터 둘째 아이 이상 가정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셋째 아이 이상 가정에만 조건 없이 기저귀를 지원하고 둘째 아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해왔습니다. 신청월 기준으로 월 6만 4천 원씩 출생 후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남 지역 내 업체에서 기저귀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영암군이 마을 단위 쓰레기 거점 수거장을 조성했습니다. 영암군은 맞춤형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을 통해 삼호읍 용두마을 등 9개 마을에 쓰레기 수거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수거시설은 분리배출이 취약하고 쓰레기 배출 장소가 마땅치 않아 관리가 어려운 마을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해 수거일까지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또 비가림 시설과 함께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CCTV, 야간 조명 시설과 냄새 탈취 장치 등이 마련됐습니다. 영암군은 거점 수거장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자원의 재활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의회가 오는 22일까지 제283회 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듣고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군민 생활과 관련된 조례안 14건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완도군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부진한 사업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던 고흥 버스터미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 고흥군은 터미널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특히 현재 신축 부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변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택시 승하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무안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처음으로 대만과 홍콩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전남 서남부 채소농협이 대만으로 양파 360톤을, 하늘과 땅 농업회사법인이 홍콩으로 단호박 100톤을 각각 수출했는데요. 판매액은 양파 2억 원, 단호박 1억 1천만 원 규모입니다. 한편 무안군은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6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 농협과 영농법인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호남권과 제주를 연결하는 하늘길 확대에 나섭니다. 오는 17일부터 무안 제주 노선이 부정기편으로 재운항에 들어갑니다. 10월 24일까지 월, 금, 토, 일요일 주 4회 일정으로 운항됩니다. 운항 스케줄은 제주국제공항에서 낮 12시 10분에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 오후 1시에 도착하며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해 오후 2시 30분에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또 지난 4월부터 부정기편으로 운항했던 김포 여수와 제주 여수 노선을 오는 24일부터 정기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가톨릭 목포성지가 업무 협약을 맺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맺은 민간 업체와 단체는 앞으로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